자, 8번입니다. 자,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함에도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이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우연방해 사례죠.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번입니다. 기수범설에 대해서는 불법 판단을 오로지 결과 반가치에 의해서만 결정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가 된다. 자, 이것은 기수범설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위법성 조각설에 대한 비판이죠. 위법성 조각설은 순수 결과 반가치론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 행위 반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무죄설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함에도 행위자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가 된다. 맞습니까? 행위자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가 되는 것은 무죄설이 아니고 기수범설에 대한 얘기죠. 자, 3번. 불능미수범설은 두 가지 모두 다 고려하여서 판단한다는 입장을 기초로 한다. 맞습니다. 4번. 판례는 주관적 정당 요소 필요서를 취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9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순수 결과 반가치론자들은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 요소가 없다면 즉 우연방이 말합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죠. 틀렸습니다. 2번. 주관적 정당 요소란 인식, 행위한다는 의사를 말한다. 맞습니다. 3번. 과잉방해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우연방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1조 3항은 과잉방해 규정입니다. 우연방해 규정은 없어요. 맞습니다. 4번. 불능미수범설은 가부의 행위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그쵸? 불능미수는 우리 저 미수론 불능미수 27조죠. 27조에 따르게 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연방해 사례죠. 자, 10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이 사례는 보세요. 골탕을 먹일 생각으로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렸다. 골탕 먹일 생각입니다. 근데 이 피해자는 연탄가스에 중독되었고 위험한 상태였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무슨 사례입니까? 우연방해 사례죠. 우연하게도 긴급피난. 그러니까 어쨌든 우연방해 사례입니다. 우연 긴급피난 사례로서 주관적 정당 요소가 결여된 경우의 사례가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3번이라 했는데 1번 갑니다. 필요하지 않다. 불효설입니다. 자, 불효설. 즉 객관적 정당화 상만 있으면 된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 그딴 거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가 됩니다. 불가벌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어서 불가벌이 됩니다. 필요하다는 필요설에 따르게 되면 양자 모두가 상쇄가 되어야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필요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원적 인적 불법론이 있고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가 상쇄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요설 중에서도 이원적 인적 불법론, 이원적 여기 나와 있네.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인적 불법론에 따랐을 때 이런 결론이 됩니다. 자, 3번. 행위 반가치는 인정되지만 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존재로 인해서 결과 반가치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즉 행위 반가치 인정, 결과 반가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이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죠. 그 중에서 불능미수 유추적용설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가부 행위는 불가벌이다. 불가벌이 아니고 의무적 불능미수를 유추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괴죄의 불능미수가 되는 거죠. 손괴죄의 불능미수가 되는데 의무적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번.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 반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의 기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이 견해는 무슨 견해입니까? 기수를 인정하는 견해잖아요. 이것은 기수범설이 되는 거죠. 기수범설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화 사항이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로지 행위 반가치론자들만 이론적 인적 불분론이거든요. 이 견해는 이론적, 여기는 이원적이라 했잖아요. 이것은 이론적 인적 불법론자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행위 반가치론만 존재하면 위법성 조각사회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든 없든 그건 완전 우리 신경을 안 쓰지 않는 거예요. 객관적 정당화 상황 그딴 거 우리 모르고 우리는 오로지 주관적 정당화 요소만 있으면 위법성 조각사회가 인정되는 견해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든 하지 않든 양자는 동일하게 평가된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11번.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4번입니다. 이 사례는 우연방의 사례겠죠. 그래서 상해죄의 의사로 강탈을 했는데 마침 을은 갑을 살해하려고 칼로 갑을 공격하려던 순간이었다. 근데 우연하게도 정당방위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우연방위 사례죠. 자, 옳은 것만을 골라라. 1번 갑니다. 자, 주관적 정당 요소 필요 없다는 불효설입니다. 불효설에 따르면 우리는 객관적 정당 상만 있으면 된다는 견해죠. 자, 이 경우는 정당 방위로서 조각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방위 의사가 있어야 되고 상당성이 있어야 되므로 갑의 행위는 정당 방위가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지금 이 사례에 있어서 정당 방위 의사가 없잖아요. 정당 방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정당 방위가 될 수 없는 거죠. 동그라미. 자, 디귿번. 자, 주관적 정당 요소 요구되지만 결과반 가치가 부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12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사례 뭐 뻔하겠죠. 좀 다르네요. 지금까지는 다 뭐였습니까? 지금까지는 다 고의죠. 고의. 의사, 상해죄의 의사, 즉 상해죄의 고의로 강탈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고의에 의한 우연방위를 본 겁니다. 근데 이 사례를 가만히 보면 자, 경찰관 갑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강도범을 제압하기 위하여 경고사격을 하였다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실수로. 그 말은 과실로 그 말이죠. 상해를 입혔는데 근데 병은 을의 공범으로서 병이 상해를 입은 시점에 강목으로 병을 가격하려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도 정당방위가 된 거죠. 우연방위가 되는데 골 때린 것은 이것이 과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실에 의한 우연방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고의범과는 좀 다른 건데요. 이 처음 나왔어요. 과실에 의한 우연방위가 7급 검찰에서 처음 나왔다. 이때. 그리고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부 다 고의범을 나오는데 출제가 되었는데 19년도 7급 검찰직에서만 과실범이 등장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가보면 갑의 행위가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 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겠죠. 찾아보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별 신경 쓰지 마세요. 불필요한 견해가 있다. 있겠죠. 뭐 어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굳이 무시하시고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자,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갑의 행위는 행위 반가치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여기 없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갑의 행위는 과실치상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 가보시면 과실범 파트에 가면 나옵니다. 과실범 파트에서
위법성 파트 찾아보시면 요 문구가 제가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과연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정당한 요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학설이 나눠집니다. 하나가 불효설, 하나가 필효설 이렇게 나눠져요. 자, 불효설에 따랐을 때는 우리 고의범과 똑같이 무죄가 됩니다. 이 점에는 차이가 없어요.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차이가 없어요. 자, 필효설에 따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필효설로 따랐을 때는 여기 객관적 상황만 갖고서는 조각되지가 않고 과실범 행위 반가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되지만 과실범의 위수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다. 요점에서 바로 뭐다? 요점에서 고의범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효설에 따랐을 때는 고의범이나 한 가지로 무죄가 되지만 필효설에 따랐을 때는 과실범 미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불가벌이 된다는 점에서는 고의범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불효설이든 필효설이든 다 무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2번을 가보시게 되면 자,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아니죠? 행위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조각된다. 그런 견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가부행위는 과실치상죄가 되지를 않는다. 불가불이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7급 검찰직에서 처음 나왔고 그렇게까지 나올 문제는 아닌데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냈네요. 다시 나오기는 약간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13번을 갑니다.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이것도 18년 검찰이네요. 그럼 이쪽이 연거푸 나왔던 얘기네요. 18년도 19년도. 자, 그러면 갑원을 갑니다. 갑은 늦게 귀가하는 아들에게 화가 나 있던 중에 오전 2시경에 누군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아들이라 생각하고 폭행죄 고의로 던졌다. 근데 다름 아닌 그 사람은 누구였다? 절도하려고 하는 괴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좋았네요. 결과는 좋았지만 지금 아들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던지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보는 나쁜 심보인데 결과는 좋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례? 우연하게도 정당방위가 된 것이요. 그래서 우연방위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앞에서 봤죠. 살해하기 위해서 가격해하여 오인하였고 매장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질식사하였다. 무슨 사례입니까? 개괄적 고의 사례죠. 자, 1번. 결과반가치 이론에 따르면 갑에게는 정당방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틀렸습니다. 2번. 불능미수범죄에 따르게 되면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죠. 즉 신본 고약하잖아요.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없죠. 그쵸?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근거로 한다. 맞습니다. 자, 3번. 인과관계 착오로 보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이 착오는 무슨 착오다? 본질적 착오가 아니라 비본질적 착오가 됩니다. 자, 비본질적이란 말은 예견 가능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비본질적 착오에 따랐을 때 살인죄의 미수가 된다. 기수적 기수.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틀린 부분이 여기 틀렸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요 개괄적 고의 사례의 경우에 이 죄의 상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인죄 기수를 인정했던 거예요. 살인죄가 마침내 실현되었기 때문에 살인죄 기수 일죄 처리했습니다. 자, 14번.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1번. 조각되면 가벌성이 탈락되기 때문에 행위자는 형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완처분 대상도 되지를 않는다. 그쵸? 이건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각된다는 말은 적법한 행위가 되잖아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벌 받지 않고 보완처분도 받지 않아요. 판례는 필요설 입장이다. 그렇죠? 정당방위는 과실부작이 다 가능합니다. 과잉자구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이거로 행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고 되어 있는데 자구 행위는 요 21조 3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은근히 잘 나옵니다. 이 질문. 15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인식과 인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정당 요소는 인식과 인용이라고 보고 있죠. 자, 결과반같이 이론론에서는 주관적 정당 요소가 결여된 우연방위를 정당방위, 즉 위법성 조각으로 다룹니다. 맞죠? 그래서 무죄가 됩니다. 불능미수범죄를 따랐을 때 우연방위 결과를 초래한 과실행위는 과실행위 앞에서 말씀드렸죠. 검찰직에서 한번 나왔다고 했잖아요. 필요소리든 불효소리에 따랐을 때 전부 다 무죄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우연방위 초래한 고의행위입니다. 3번은 과실이고요. 4번은 고의입니다. 우리 다수설은 어떻게 풉니까? 이무적 감면으로 풉니다. 이걸 불능미수범죄를 따랐을 때 미수범죄를 따르게 되면 뭐뭐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16번 옛날 사시인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뻔하죠. 우연방위 사례입니다. 원한이 있는 갑을 살해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순간 이러한 것이 판명되었다. 우연히도 정당방위가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결과반가치론에 따랐을 때는 위법성 조각이 되죠.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고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반가치론에 따랐을 때 무죄가 됩니다. 필요설에 따랐을 땐 두 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는 기수범설, 하나는 불능미수범설. 그리고 이 불능미수범설은 이원적 인적불법론, 기수범설은 일원적 인적불법론이 각각 취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3번 오직 행위반가치로만이 전부라는 견해에 따르면 갑은 무죄가 된다. 아니요. 결과반가치론에 따랐을 때 무죄가 됩니다. 오로지 행위반가치론에 따랐을 때는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수라가 됩니다. 기수. 불능미수범설에 따르게 되면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결과는 좋았잖아요. 결과는 좋았지만 심보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결과반가치를 뭐로 바꿔야 됩니까? 행위반가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유추 적용하여 불능미수범이 되고 이무적 감면이 됩니다. 자, 됐네요.